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국내 축구 및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FC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강원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강원을 상대로는 광주가 상당히 강했고 실제 경기 내용도 앞서 나가면서 기세를 잡았지만 뒷심에서 밀려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상대를 끌어당기고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쓰는 특유의 전술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광주가 울산에게 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울산을 상대로는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 특히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 최대한 한 골 차이의 신승을 만들어내는 편이다. 따라서 광주하면 생각나는 공격적인 운영이 아니라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울산에게 답답함을 강요하는 모습이 잦다. 최근 3연승을 달리는 대진에서도 2골 차이의 스코어가 났던 기록은 없는 모습이다. 이어서 울산은 수원FC를 상대로 져버렸다. 주민규가 퇴장당한 여파가 있기는 했지만 좀처럼 득점력에서의 흐름이 회복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 최근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일단 울산이 상대의 중앙 블록을 돌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홍명보호에서도 상대가 대놓고 내려앉아버리는 상황에서는 유자 빌드업이 이어지면서 고생을 꽤나 했던 케이스다. 김판곤 감독도 이를 쉽게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구 전 승리 상황에서는 상대의 압박이 부족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하지만 광주의 플레이는 조직적으로 강한 압박에 능한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대를 끌어당기고 넓은 공간을 저격하는 식의 카운터 운영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울산이 낮은 라인과 압박을 주요 플레이로 펼치는 상대를 만나서는 중앙을 잘 뚫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서울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두 팀이 모두 중위권에서 머무르고 있어 상위 스플릿 행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상승세가 뚜렷한 서울을 극복하지는 못하게 된 상황인데 제주의 문제는 여전히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남태희를 영입했고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찬스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력에서의 난조가 두드러지면서 결과를 챙기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었다. 특히 공을 잡은 상황에서도 골문을 타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인천 상대로는 61%의 점유를 가지고도 별다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중원이 투박한 것이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포항은 전북에게 패하고 말았다. 최근 들어서 김천과 서울, 전북 등 나름대로 전력이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흐름이 뚜렷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했다. 리그에서도 자신들보다 낮은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잘 지지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수비와 역습으로 저득점 상황에서의 이득을 잘 챙기는 유형이다. 제주가 점유를 올리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하면서 특유의 뒷심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제주가 점유하는 흐름에도 상대 수비를 잘 돌파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포항은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잘 저격하는 편인데 압박을 위해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간을 넓게 쓰는 역습 상황에서 힘이 좋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프 유나이티드 대 사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프는 이와키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전체적으로 전반에는 제프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이어갔는데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제프가 지난 경기 이전까지는 득점력에서 리그 탑급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프의 흐름이 일정하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다. 이는 제프가 상당히 압박에 약하기 때문인데 공을 쥐고 상대를 공략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향은 아니다.
삿포로를 상대로도 상대의 강한 공격성에 오히려 고전하는 상황이 많은 모습이다. 이어서 삿포로는 지난 경기에서는 사간도스를 격파했다. 아직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라와나 사간도스를 이기는 등 제법 기세가 나쁜 모습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안정세가 두드러지는 전력은 아니다. 이는 3백의 양 스토퍼들이 모두 중원 싸움에서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이기 때문인데 결국 후방에서는 늘 수적인 열세에 시달리는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도 중원에서의 두터운 수적 충원을 바탕으로 삿포로가 상대를 밀어붙이는 운영은 상당히 잘 해내는 편이다. 최근 4경기에서도 제프를 상대로 2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삿포로가 제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프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삿포로의 강한 공격성에 대응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매치업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삿포로는 늘 후방에서의 수적인 열세로 인한 수비적 난조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는 점 또한 감안해야겠다. 삿포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가시와 레이솔 대 비셀곱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최근 10경기 4승 2무 4패, 홈경기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 리그 개막을 하면서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승률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시원한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2연패에서 탈출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실점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마오 사비우 유키 그롯 등 해외파 선수들과 일본 선수들의 활약이 더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셀곱에는 최근 10경기 4승 3무 2패, 원정 경기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 아직까지는 리그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아쉬운 상태로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무패를 질주했지만 최근에 2연패를 기록하면서 많이 떨어진 분위기를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와 승리를 기록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올라온 상태다.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수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우며 쉽게 실점을 허용하고 있기에 공격 라인 선수들의 활약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팀의 분위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팀 최근 5번 맞대결에서는 2승 2무 1패로 가시와 레이솔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면 굉장히 비등비등한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토상가 대 오이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상가는 세레소 오사카를 격파하고 1차적으로는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많은 상황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특히 교토가 세레소뿐만 아니라 강호들을 상대로도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는 편인데 이는 교토가 상당히 압박 라인을 올려서 승부하는 상황에서는 상대팀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전개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오이타를 상대로는 그동안 오히려 약했던 편에 가깝다. 이는 오이타가 교토의 압박을 무시하는 상황을 잘 만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오이타는 상당히 롱볼 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편이다. 전개 자체가 단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교토 상대로는 이것이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한 모습이다. 실제로 리그에서도 강하게 공격성을 보여주는 구마모토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단순한 전개 특성 때문에 다득점 상황을 잘 만드는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나가사키나 요코하마 FC 등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실점을 커버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식의 운영은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편이기도 하다. 교토상가는 압박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려서 승부를 거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오이타가 간결하게 롱볼로 이어가며 배후 공간을 내주는 것으로 이어지는 편이다. 물론 오이타의 전개 자체가 아주 단순하게 이어지는 성향이 짙은 편이기도 해서 오이타가 극도로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